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노정열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명품까지 아메킹카였을지도 모르지. 흘러간 영화를 보며 쿠바를 제가 갔었을 때, 네, 물론 뭐 자본주의 그런 느낌이 물결이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사회주의 국가 간의 그 사탕수수를 예를 들면 소련이 비싸게 사주고 석유를 아주 값싸게 공급하고 뭐 요런 체계가 무너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건데, 그래도 어떻게든 무상 교육 그리고 무상 의료 요런 거 관철하려고 애쓰는 거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도 그렇고 먹고 자고 그리고 배우고 병 치료하고 뭐 이런 거는 별 지장이 없는, 물론 이제 고급스러운 집에서 고급스러운 식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건 괜찮았거든요. 네. 그런데 대신 차라던가, 그러니까 자동차라던가 그런 그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소비재는 엄청 비싼. 네. 도대체 어떤 것이 더 행복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도대체 뭐라 그러나 공공자본, 공공재, 공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상대적으로 쿠바에 비해서는 TV나 차 이런 것이 좀 싸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고 치료받고 교육받고 이런 게 돈 많이 들잖아요. 네. 그죠? 네. 공공기관에 대한 이야기,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 공기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 씨.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낙하산 인사. 네. 특히 이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식견이 있으면서 그 캠프 출신 인사를 정권과 철학을 같이 하고 코드를 맞춘 거는 뭐 인지상정이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관도 정무직으로 그렇게 앉히는 것인데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지금 뭐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저희가 말했던 300여 개 기관 중에서 제일 그래도 중요한, 특히 빚이 또 많은 한 12-13개를 많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명단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들 아니겠어요? 역사의 길이 남을. 이거 민족 뭐요? 예? 네, IC? 네, IC. 알겠다. 네네. 세상 안다 이 얘기죠. 네네. 예, I know.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단 친이 인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빚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졌던 기관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특히 상위 기관
수자원공사 또 광물, 석탄, 석유 이런 자원외교와 관련된 곳이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는 평균 기울기가 11, 2, 3도 정도, 그죠? 그렇죠. 그 10년 각도로 동안. 보면. 저희가 각도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2월 달에 인수할 때부터 작년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평균 45도 정도. 평균 45도. 네, 아주 쉽죠, 여러분. 예. 각도가 11, 2, 3도까지 이렇게 가다가 바로 그때서부터 거의 45도 이상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걸로. 네. 네. 어떤 때 보면 어떤 거 보면 한 60도 정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와. 그렇다면 빚은 그렇다 치고 네. 그럼 인물들은 어떤 인물로 앉혔냐. 예, 마치 신일 임명사전을 낭독하듯이 후세 이름이 저희도 이 방송이 남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유명한 LH 네. 최재덕 사장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이었죠. 이지송 사장. 네. 손병희 씨랑 아시는 분인가요? 누구요? 이지송 사장. 이지송? 그쪽 이상득 형님네 집안이랑 관계가 있는. 아, 그래요? 네. 현대건설 부사장. 그렇군요. 이지형은 제가 고등학교 예, 예. 동창이긴 합니다만. 네. 이종상 사장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 네. 송수일 이사는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신청한 사람. 네, 네. 여기가 웃겨요. 이름들 참 구린데 방판칠 와, 감사. 패기 있는 이름이네요. 예. 네. 선진국민연대 3인 고문. 네. 이분이 토지주택공사랑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김용환 감사는 대선 캠프에서 언론 특보했던 사람. 한국전력공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네. 이기표 이사는 불교 뉴라이트 연합 사무처장. 불교 뉴라이트 연합? 네, 뉴라이트 연합 안에도 또 불교 계도 또 따로 만들었나 봐요. 특화시켜서. 그러니까 종교단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정치성을 띈 종교단체. 네. 네. 장석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 대운하 TF팀장. 정동락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특위위원. 강승철 감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쭉 보시고. 수자원공사 한번 볼게요. 수자원공사. 네. 김현철 이사 대통령직 인수위회 국방소위팀장. 송병대 이사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바로 그냥 이사로 앉히기도 했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국방위 소속이었는데 수자원공사로. 물론 이제 물 같은 경우에 수공을 잘못하면 을지문덕 장군한테 당했듯이. 그렇죠. 강광천 예. 그리고 울지문덕 이런 듯이 그런 우리나라는 깊은 뜻이. 이 사실 아마 물을 풀려는 모양이죠. 게다가 80년대에 예. 그 금강산댐. 그렇죠. 좋아. 아주 좋아. 네, 이거 한바탕 쇼한 적 있었잖아요. 예, 오링 날 때까지 성금 들거든. 네. 참 대단한 국방 전략인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안병구 감사는 17대 한나라당 밀양 선대위원장. 네. 조정현 감사는 한나라당 전략기획국장. 한국석유공사의 이건우 이사가 한나라당 정책위원. 최성룡 감사는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철도공사로 한번 가볼게요. 강경호 사장, 서울 메트로 사장이었던 사람. 허준영 경찰청장 출신 유명하시죠? 네, 허준영. 예, 18대 총선 한나라당 노원에 도전장 내밀었다가 노회찬 의원한테 반토막도 안 돼서 깨진. 네. 그러나 이제 대법원에서 노회찬 의원의 금배지를 뺏었죠. 네. 이동성 이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배무종 이사는 제주지방경찰서장인데 이 경찰서장 출신들을 MB 때 철도공사 사장과 이사로 많이 썼어요. 그래요. 이게 뭐 경찰 업무를 잘하면 철도를 잘 관리할 수 있나요? 경찰 업무를 잘하면 철도를 잘할 수 있나? 파업할 때 뭔가 좀 잘 다스리려고 그랬나? 일제시대 때 네. 경찰들이, 헌병들이 철도 관리에 만전을 기한 건 사실이에요. 독립군들이 네. 툭하면 끊으려고 그러고 하니까. 그랬으니까. 네. 대단히, 옛날을 회고하는, 그죠? 아까 국방 그 전문위원을 수장공사로 앉히질 않는데. 네. 김혜진 감사는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상황분석팀장. 박원관 감사위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국장. 이런 분들이 철도공사에 있었고요. 네. 도로공사 유초로 사장은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선대위에 참여했던 사람.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친박으로 한번 볼게요. 친박. 네. 이게 다가 아니라 주요 인사들만 지금 말씀. 주요 인사들만. 기관장, 이사, 감사 이렇게.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이건 친박입니다. 네. 이재영 사장,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앉혔고요. 위승철 이사는 18대 대선 선대위 유세본부 부단장. 네.
한국전력공사 이강희 이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강희. 바로 15대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저랑 아주 살면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국회의원이 이분이시죠? 왜요? 애저녁에 글러먹었을 수도 있고 조저녁. 초저녁에 글러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기까지 한 손병희 선수의 대학교 선배죠. 네. 이번에 더 전교조에 의해서 다시금 벌금, 전교조 모욕한 것 때문에 벌금을 다시 내야 된다고 선고받았던 그분 저도 모욕죄로 선고유예까지 받아냈어요. 2심에서. 맞죠? 네. 근데 그 이강희 전 의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강희 전 의원이 바로 한국전력공사 이사고요. 네. 친박계. 네. 조전혁 이사를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바로 한국전력공사 이사입니다. 떨어져도 갈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참 지금 안쳤 거죠. 지금 명단이 그러니까 언제 그 시점이 언제? 이건 이제 그 MB 넘어오고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근데 이제 사실 이게 2년 3년 임기들인데 사실 이제 장관이나 대통령 그 뜻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몇 달 만에 갈아 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있는 사람이 있고, 자료 옮긴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한 그 MB 때는 이제 다 옮긴 사람들이고요. 그때 MB 당시에 그렇게 임명했다는 거. 지금 친박 인사들.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계훈 사장은 한나라당 운하정책자문. 네. 공명재 이사는 대선 캠프의 힘찬 경제추진위원. 김갑성 이사는 대선 캠프의 주택부동산 TF 태스크포스 위원이었고요. 한국석유공사의 박주원 이사, 새누리당 지속가능 국가추진단 위원이었고요. 바로 유명하신 분 또 나오죠, 왜? 본인이 그 글을 기고할 때하고 또 사장으로 후보 들어갔을 때하고 국민에게 말할 때하고 아주 다른 다중인격 최연애 사장. 제가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라고 했었는데 연연해 하시더라고요. 연연했었죠. 바로 철동사 사장이시죠? 네. 최연애 사장님. 19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김학송 사장, 18대 선대 유세본부장 했던 분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이고요. 네. 자, 그러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는 낙하산이 없었냐? 있었죠. 늘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도 비판했고, 그리고 노조에서도 강력 반발했고. 물론 낙하산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그럴 때 자신의 참모들, 자기 군단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그 어떤 절차라든가 연공 서열이라든가 조직 내 이런 걸 무시하고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될 필요가 개혁을 위해서 아예 없진 않아요. 개혁을 위해서. 개악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고요. 개선과 개혁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갖춰야 된다. 기업이잖아요. 일반 정치랑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정무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도. 또 한 가지는 부정부패 연루자들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면죄부 주는 거지 뭡니까? 조전혁 이사 같은 사람 금배지 달고 갈 곳 없으니까 거기 이사 앉혀가지고 또 그 혈세로 또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어쩔 수 없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조금 세상을 달리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MBC PD수첩팀에서 분석을 해보니 이명박 초기 3년 동안의 낙하산 인사가 노무현 5년 동안의 2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로 통계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초기에만 임명했던 낙하산 인사 3년치를 분석한 것이거든요. 2003년부터 2010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전체 다와 이명박 정부 8, 9, 13년. 반.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다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348개 기관, 보통 300여 기관인데 48개까지 왜 들어가냐면 부속기관까지도 다른 독립기관이라고 생각하면 34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속기관. 무슨 연구소가 또 부설기관 하나씩 밑에 딸려 있는 것까지.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겨레 신문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한겨레 경제연구소. 몇 개 있죠. 그런 거 말합니다. 그거까지 면밀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6,431명을 분석해보니까 바로 이명박 3년 초기 때 노무현 전체 5년 동안의 2배. 그러면 낙하산으로. 딱 비교가 되시죠? 3년 동안에 5년 동안에 2배니까. 그럼 산술적으로는 2점 얼마가 나오는 것이죠. 그 MB 임기 내내로 보면은 산술적으로는 뭐 4배까지도 혹은 뭐 3.5배 정도. 3.5배. 산술적으로 봐도. 근데 최소한 지금
2배 이상은 나왔다는 얘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실은 불합리하다면 2배 이상의 비판을 받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그럼 게다가 낙하산을 나쁜 것이라고 본다면. 근데 그 더군다나 그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코드 인산이 하는 얘기를 그때 처음 썼었잖아요. 보수 언론이랑. 그렇죠. 그러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코드 인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실 인사, 뭐 회전문 인사, 뭐 별 말을 써가면서 그러면 최소한 그 수준으로 언론이 공격을 했고 또 그렇게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공격을 했다면 자신들은 똑같은 수준을 맞춰야죠. 예를 들면. 그렇죠. 기계적인 중립성이라도 뜨려면은 이렇게 거의 3배 혹은 전체를 따져서 4배 가까이 되게 하면 안 되죠. 네. 아니면은 그걸 그렇게 그런 강도로 같이 비판해 주던가. 주류 언론이 예를 들면. 네. 그러면 더 재밌는 게 이거예요. 뭔데요? 바로 박근혜 정부는요. 네. 이거는 SBS 취재 파일 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분석한 것이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SBS 취재 파일 팀과 MBC PD 수첩 팀을 편파적이거나 친노 종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안 믿겠죠. 예. 그럼 뭐 저랑 이제 얘기가 안 통하시는 거고 국민들 중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상위 318명을 보니 MB 때보다도 같은 기간에 30%가 더 많다. 친박은. 우와. MB 때보다도 더 많다. 네. 지금 이제 2년 반 됐으니까 벌써 반 됐지만. 예. 그러니까 MB 때가 이제 참여정부 때보다 2배인데. 그것도 초기 3년 동안이 전체의 2배. 예. 근데 지금 현재 그보다 30%가 더 많다. 2년간 분석한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나온 통계거든요. 그렇군요. 얼마나 더 많은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2배 곱하기 와. 그럼 2.6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30%가 더 많은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사실은 MB도 유체이탈 합법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지만 박 대통령도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다면 하는 반드시 적폐를 혁파하겠습니다. 접으셔야 할 원수이자 암덩어리를 도려내겠습니다. 진돗개 정신으로 물어뜯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이 기억나실 거예요. 대선 후보 때도 그랬고 취임하고 나서 일성이 뭡니까? 낙하산은 정말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요. 정확하게 했죠. 욕을 하든 말든지. 네. 욕을 했으면 그렇게 낙하산을 찍어내리지 말든지, 그죠? 네.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건? 그래, 이게 사실은 글쎄요, 뭐 요즘에 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참 뭐 노회찬 의원이 뭐요? 무아지경에 대통령이 무아지경이라고 해놨다. 무아지경.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낙하산 인사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정도도 있는 것이고 있는 거. 전문성과 또 식견, 또 부정부패 연루자들은 안 된다. 그렇죠. 그 정도의 상식으로 바라보더라도 실용정부와 창조정부는 너무나 실용적이고 너무나 창조적으로 많이 앉혔다. 그렇게 되는 그 사람들이 한나라당 내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얼마나큼 공격했냐면 코드 인사다, 낙하산 인사. 그래서 뭐 자나깨나 또 주류 언론도 얼마나 인사 가지고 맨날 욕했습니까, 그죠?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임명되고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사람들이 공공기관 520조를 빚졌다는 거. 예, 그랬다는 거. 빛나게 그 정권을 빛나게 하고 나라를 빛나게 한 게 아니라 빚을 내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도 망한 거고 살림살이도 망가뜨린 거죠. 네. 사실은 인사가 망가지면 살림살이가 잘 될 턱이 있나요? 하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사람은 참 나쁘지만 일은 잘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능력이란 말 갖다 붙이죠. 네. 총리감도 그렇고. 네네. 사실은요, 대한민국 5천만 중에는요, 능력도 있으면서 웬만큼 도덕성이 있고요. 그런 사람 한 50만 명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보면요, 우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같은 경우에 우리 이사님 중에 홍보이사 김정일. 저 김정일이요? 예, 김정일이에요, 진짜. 김일성 주석의 아들? 아니,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한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한글로는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백마고지님이신데, 이분은 처음 발기를 한다고 할까요? 예? 예. 그러니까 대낮부터 무슨 발기 얘기라고 그러세요? 대낮에 발기하면 안 됩니까?
좀 이상하죠. 발기대회 예. 발기인데 우리 준비위원회 이노규레이션? 예, 아니 차라리 영어를 쓰세요. 발기대회 때 낮에 하잖아요. 보통. 무슨 발기대회를 꼭 낮에 해요. 야밤에 아침이나 낮에 하죠. 보통 저녁에 하기 안 돼. 아무튼 이분은 왜 더듬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사회자가 말이야. 이분은 농사 짓는 분이에요. 네. 철원에서 농사 짓는 분이신데 무슨 얘기 하려고? 전문성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까? 이분이 뭐를 되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작년에 홍보 이사가 되셨는데 그러시구나. 공개 모집을 예.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은 어려운 말 안 쓰거든요. 어려운 말 안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위 높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원래부터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누구보다도 협동조합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 능력도 있고. 예. 그래서 세상에 정말 고수들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호에 찾아보면은 훌륭한 분들 더군다나 그 공기업 안에 보면은 오랫동안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해온 그런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내부 승진자 중에 기관장은 아니더라도 이사나 그죠? 감사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야 되고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낙하산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그 인재들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면은 공기업이 망가질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장고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성완종 리스트에 8위는 모두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건넨 돈의 대부분은 박 대통령을 향한 불법 자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남의 얘기만 하고 있다. 가히 무아지경이다. 나는 없다 이거죠. 무아. 정신이 한 곳에 온통 쏠려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지이다. 이걸 엑스터시라고 그러죠. 영어로 무아지경이 빠졌다. 그죠? 그렇죠. 예. 마약 이름이긴 한데. 엑스터시는 아니고 자주 나가시니까 엑소더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엑스터시를 하시지 마시고 엑소더스 하셔도 되는데. 친박들이랑 함께. 자, 내추럴 파레트님께서는 청와대 낙하산이지만 전문 인력이 있어요. 청와대요. 이거 더 뒤에 봐봐요. 일반인에서 바로 3급 공무원이 된 헬스 트레이너예요. 자기 몸에 관련한 사람은 전문인 들고 왔어요. 누구신지 알죠, 이분? 네. 그러게,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이것은, 이때는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헬스 트레이닝. 근데. 이거 실력이 없으면 몸매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전체의 국토를 관리하고, 물을 관리하고, 자원을, 수급을 담당하는 이런 공기업에는 더더욱 전문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계속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 MB정부, 실용정부라고 얘기했었던 그리고 박근혜 정부, 창조정부라고 했었던 그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얼마나 많은 낙하산이 내려왔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현재 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기관 전체 빚이 520조란 말씀은 드렸으니까 그 가파른 45도 이상의 가파른 주요 기관들을 이끌어낸 7, 8년 동안이 바로 MB와 박근혜 두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셨으리라 믿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종사자 연봉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엊그제 또 자료를 입수해서 이렇게 보면 처음 들어갔을 때 연봉입니다. 네. 한국전력공사가 3,000이고요. LH공사가 3,000이에요. 네. 수자원공사도 3,000부터 시작합니다. 3,000.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준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도 공무원 못지않게 인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죠? 네. 좋은 일도 하고 자긍심도 있고 사실은 명예를 가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네, 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왔는데 3,000. 한 달에 한 250 되는 거죠. 네. 5년이 돼야 한국전력이 3,800, LH가 3,700, 수자원공사 4,500이에요. 수자원공사 조금 물이 좋네요. 10년 차가 돼야 4,600 한국전력, 네. LH공사가 4,500, 수자원공사가 5,000이에요. 10년 차.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기업 기준으로 따진 거고 지방 공공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밑인 걸로 더 열악하다는 얘기죠. 또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서 기관별로 성과를 따져서 또 부서별로 따져서 빵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이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해요. 예. 그러니까 잘 많이 받는다면 10년 차인 직원이 연봉으로 따지면 6천까지 받을 수는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물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0년 동안 일한 사람에게 있어서 성과급이 있으면 6천, 없으면 최소한 5천, 뭐 중간으로 잡아도 5,500이라면 이걸 가지고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말했지만 최경환 지금 경제부총리 또 청와대에서 전임의 현호석 부총리부터 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 시내 파티 벌렸다. 시내 직장.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그 허구적인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3천여 년 이상 걸린다 그랬죠, 제가. 네. 빚을 520조를 갚으려면. 맞아요. 그 과잉복지라고 얘기되는 그걸로 자꾸 채무를 감축하려고 하면. 네. 사실은 99% 책임은 대통령과 또 담당 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소관 부처 장관들인데. 네. 애매한 책임. 그리고 방만경영을 할래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관여하는 주무부처 장관과 뭐 국장급 이상의 그런 주무부처의 책임은 쏙 빠지고 모든 책임은 사실은 이거 아니에요. 네. 공공기관 손봐야 된다. 예. 손보는 거에 뭐 감사나 이사나 낙하산자를 손본 게 아니라 공공기관 안에 있는 공공기관 노련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노동조합. 예. 여기 지금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기가 흔들리면 뭐 현대 노조, 귀족 노조,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들이 주류 언론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파업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뭐 6천, 7천 굉장히 많이 부르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15년을 했는지 20년을 했는지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예. 예? 초임이 뭐 2,500이었다, 3,000원 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네. 참 나쁜 언론인 것입니다. 이런 네. 거. 지난번 유성기업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파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낙하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고 계셨고요. 이 얘기는 지금 끝난 겁니까? 네, 되게 덥네요. 네. 끝났으면은 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네. 멋진 인생님께서 아까 일찌감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정열 씨가 나오는 노발대발 듣는 날이군요. 고맙습니다. 노발대발 들으면서 알면 알수록 이 나라가 언제까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려는지 정말 애 키우는 엄마로서 걱정해요. 좋은 날이 언제 오려는지. 아이고, 우리 애 키우는 엄마들 걱정을 이렇게 하게 만드네. 네. 자, 조합원님들 수준에서 보면 지금 정부는 형편없는 무능 정부죠. 우리 조합원님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때까지 노력합시다. 이거 네. 참 탁견이시네요. 그죠? 사도요한님, 방만 경영, 혹시 방에서만 하는 경영은 아니죠? 이 코드가. 아까 발기얘기를 괜히 했네요. 우리 노정열 씨랑 코드가 맞네, 이분. 네. 예, 딱 제 낙하산이네요. 사도요한 좋아하거든요. 존 폴. 예? 저 방만 경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경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일부 러브호텔이라 그러나요? 그 대실이라고 하죠. 방만 빌려주는 거. 그건 이제 방만 경영하는 거죠, 사실은. 왜 웃으세요? 대실료하고 네, 숙박비하고 다르죠. 봤어요. 보기만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방만 경영은 정치 이야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만 경영하는 거죠. 그죠? 예. 박자. 박만 경영? 예. 네. 친박 캠프들이 낙하산으로 쭈르륵 내려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박만 경영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대통령의 위치있다 화법이나 모든 것을 아래 것도 탓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을 먼저 봐야 되는데 국민을 보기보다는 일단은 박만 보고 있잖아요. 네. 박만 딱 보고서는 똑같아요. 저 박자로 워낙 중간에 그 교집합이 있어서 이명박근혜라고 5글자를 불었는데 너무 비슷해요. 그 낙하산부터 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만의 기대를 거뒀던 게 어렸을 때부터 제왕 수업을 받았었고 그리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줬으며 예? 그랬었던 사람이라서 그래도 탐욕스러운 그런 자본가 출신보단 낫겠지 라고 하는 일만의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얘기가 별로 없었던 것은 머리가 비었다는 얘기고 못된 것만 배우면 안 되는데 원래. 네. 그리고 그동안에 나쁜 실정이라 그러나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것은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을 그건 이미 뭐 국회의원 그렇게 거치면서도 법안율이라든가 의정 활동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실제로 다른 뭐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예. 정말 없었어요. 무아지경밖에는. 네. 그러면서 국가 기밀 사항을 스스럼 없이 그 인두통요? 인두염? 인후염이 아니라 인두염이라고요. 예. 인두로 어떻게 뭐 한다고요? 아니 아프다고 하는 건데 인두껍을 쓰고 그 모기 붓고 이런 것이 이제 인후염만 있는 게 아니라 인두염이 있는 거예요. 레런자이티스. 네, 거기서 아무튼 뭐 아프다는 것은 국가 기밀인데 이순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네.
이분은 이제 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보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안 알려줬잖아요. 4월 16일 날. 작년 4월 16일 날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그건 전혀 그때 대한민국에 정부가 없었죠. 그렇죠. 또 다른 정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자, 네, 살짝. 네. 그래서 아까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의 낙하산이 이 정도였다라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을 했었고요. 지금 얘기해 주실 것들은 단군일에 아마 국정모토 중에 제일 멋있는 게 저는 창조정부 같아요. 창조정부. 네. 네.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멋있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통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정의구현 사회. 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신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그 신적인 경제, 밑에 인간이 법이라는 것과 양식과 양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정의구현이거든요. 네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통이 거의 최고봉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거는 우리의 모든 인간 세상만사를 다 바로잡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정상이 아니니까 그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으로 하겠다. 즉, 여기서 얘기한 정상은 대통령인데. 원래 탑이 아닌데. 원래 대통령이. 탑으로 하겠다. 원래대로 하면 대통령이 아닌데. 뭐 국정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비정상인데 이제 진짜 정상이 숫자를 되겠다. 봐야 되겠네요. 예. 그죠? 예. 정상회담 할 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저 종편에서 나오는 태생적인 한계를 깨닫고서 비정상이다. 자기는 고백한 건가요? 예, 비정상이니까 이걸 정상화하겠다. 아, 그랬다면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말의 앙심만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계속. 예. 그러면서 정당 해산까지 시키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로 국정 모토를 잡은 것처럼 똑같이 공공기관 개혁을 바로 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1단계, 2단계. 바로 1단계에서는 자산이나 지분을 매각하고 불효불급한 사업은 연기하고 축소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과연 자산과 지분 매각은 한다 할 때 그 타당성을 누가 따질 것이며 정말로 중요한 자산과 지분을 매각하면 그게 개선이고 개혁인 건지. 네. 사실 사업을 망했다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설비라든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알짜배기 플랜트나 설비나 땅이나 기계나 아무튼 그 생산 설비를 함부로 넘기거나 팔면 더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1단계 방안은 바로 알짜배기 지분 매각. 여러분이 잘 보시면 떠오르는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각광받고 우리나라 공기평가에서도 거의 1, 2등을 다녔던 인천 국제공항공사를 팔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심에 현오석 경영평가단장이 MB 때 맹활약을 했었고요. 그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학자였고. 네. 그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입니다. 기가 막히죠,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목을 송연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네. 지금 현재 국무총리 대행이 최경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최경환이에요. 최경환 장관께 제가 행시 출신이다 보니까 삼행시를 띄워드렸잖아요. 예. 최고로 경제에 환장한 사람. 으아. 최경환. 으아. 근데 이제 그 앞에 제가 대자보 최경환이라고 또 붙였어요. 대학가에 지난번 젊은이들과 소통한답시고 갔었잖아요. 네네. 예. 그 대자보라고 해서 제가 대학가에서 자주 보이는 장관, 대자보 최경환 장관. 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겸 지금 현재 거리가 됐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부총리 역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사람이 바로 MB의 자원외교의 핵심에 섰던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그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이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지경부 장관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차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면서 암수 동체, 자웅동체 같아. 자웅동체. 예, 이명박근혜 두 분이 암수가 아주 가운데 박자도 그렇고 최경환이나 현오석이나 이런 사람들 쓰는 거 보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암수에 능한 건 사실이에요. 예, 암수에 등하고. 하여튼 비정상의 정상화하면서 아니 누구 좋으라고 알짜배기를 매각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단위가 보통 아무리 싼 것도 기백억 단위고
몇천억이 기본이거든요. 네. 이 공기업이라는 게. 그렇죠. 특히 시장형 공기업 또 준시장형 공기업은요. 네. 그럼 당연히 외국계 투기 자본이나 대한민국의 10대, 30대 재벌밖에 가져갈 그 캐파가 없어요. 네. 그게 개선입니까? 그건 민영화가 아니라 사형화라고 불러야 돼요. 예. 사기업에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민영화라면 국민에게 5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우리 국민조합 방식으로 넘기시던가. 결국에는 낙하산과 빚잔치도 모자라서 정경유착을 통해서 아는 재벌이든 다국적 투기 자본에게 떼어 넘겨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당연히 MB가 말한 대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기 때문에 뇌물이나 이런 건 오가지 않겠죠, 물론. 네. 그렇죠? 박근혜 정부도 도덕적으로 완벽하니까 부정부패 척결하는 이완구처럼 셀프 척결하는 정부니까 예를 들면 뭐 3천억짜리를 넘겼다 그래서 30억을 받겠습니까? 깨끗이 할 겁니다. 예. 맞죠? 전혀 뭐 코미션을 받는다 이거 없죠. 왜냐하면 네. MB가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신흥정부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부입니다. 네. 제가 해봤어 잘합니다. 네. 방만경영 바로 방통위 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방만경영입니다. 자, 여기 박만 변호사 사진도 있네요. 예. 지금은 그만두신 예정 방통위원장님 박만. MB 때였죠. 박만경영. 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그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2단계는 뭐 유상 등을 통폐합하겠다는 건데 역시 네네. 처음에 큰 덩어리로 못 넘기니까 중요한 것들 알짜배기 중에서 조금씩 분할해서 매각하고 팔려고 하고 지분을 넘기려고 하는 게 지난번에 철도 민영화의 한 단계였고 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께서도 어라? 이거 잘못하다가는 철도 요금은 몇 배로 뛰고 더 안전 소홀해지고 이럴 수 있겠다 싶어. 다른 나라 예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막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모든 부분이 지금 전기도 발전 경쟁시키고 조금씩 떼서 자꾸 지분 넘기고 이렇게 만드는 게 다 이런 수순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개악을 시키는 거지 국민의 품으로 좋은 양질의 서비스 공공재화를 국민의 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기업에게 넘기는 사형화예요. 네. 개인 사자이기도 하고 납불 사자 사악하게 넘기는 겁니다. 네. 당연히 막아야죠. 그렇군요. 아니면 저 보통 월급을 가처분 소득을 올려준 다음에 올리던가 넘기던가 예를 들면 꼼수라 가죠 이런 걸 보고 그죠? 예. 효율이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 아래 알짜배기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국민들이 지난번 철도 그 민영화의 그 꼼수를 부릴 때 막았던 것처럼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 창조정부 들어와서 제1년차 6월 달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네네. 또 기획재정부 산하의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번도 말했지만 공공기관 부채 현재까지 있는 이 520조의 주요 부채는 누가 잘못인가를 원인 분석해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죠. 그때 71%가 결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감사원이 분석한 거 아닙니까? 예. 이 감사원과 기재부 산하의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바로 정부 정책의 실패와 공공요금의 비정상적인 통제 여기에 기인한다고 해놓고서는 자꾸 이 해법으로 알짜배기 사업을 매각하거나 지분을 자꾸 사기업에 넘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질 않나 결국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마녀사냥으로 몰고 지금 말한 방만경영 과다복지, 과잉복지라는 말로 굉장히 국민들이 듣기에 완전히 열받아서 욕 나오게 만드는 말이 바로 방만경영, 신해직장, 빚잔치, 과잉복지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정부를 욕하고 싶은데 바로 그 타겟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바로 애매한 공공기관 종사자 27만 명에게 돌리는 겁니다. 정책 결정의 수장 그리고 그 낙하산 인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임원급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무슨 모 박사 줄기세포 없었는데 줄기세포 있다고 뭐 수정세포를 바꿔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잘못은 99% 정부에 있는데 99% 잘못을 공공기관 종사자들한테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마녀사냥을 이렇게 몰고. 그리고 이런 것을 몇 가지 팩트만 분석하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실제는 어떤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실제로 5년 동안 12만 명에게 주면 한 달에 7만 5천 원꼴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분석해놓은 그런 것이라도 공중파나 주류신문에서
한 줄만 언급해도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본분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말은 쏙 빠진 채 그냥 청와대에서 그 멘션만 예. 빚이 많은 상위 12개 기관에서 5년간 5천억, 3천억이죠. 3천억이라는 빚을 진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멘션만 나가면 듣는 국민들은 빚을 그렇게 많이 지은 12개 기업에서 공공기관 종사들의 복지비로 3천억 원이나 나가? 그 사람들이 몇만 명이고 5년 동안이면 개인당 한 달에 지난번 말했죠. 7만 원 꼴도 안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런 건 분석은 쏙 빼놓은 채 그냥 액수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한다고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개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란 게 있고요. 네. 노동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지켜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내려보내는 규제 지침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게 실제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하려는 바로 그 지침이거든요. 네, 네. 네? 단체 협약 갱신을 강요하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걸 강요하고 네? 실제 이런 것들은 특히 사복기금 출연 제한하는 거는 근로복지기금법 제61조에 의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출연을 제한하는 법 위에 공무원의 지침이나 말이 있는. 사복기금 이게 뭐예요? 사내복지기금이. 사내복지기금의 약자? 네. 이거는 법에서 하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지침이나 말로써 행정명령으로 하지 말라는 건 완전히 진짜 박통 전통때 같은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정상합니까? 비정상적인 채널이잖아요. 자, 보니까 단체 협약을 갱신해서 계약을 요구하고 근로조건을 저하를 강요하고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고 또 사복기금,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지금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는 그런 얘기하고 있군요. 그리고 용어도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하듯이 어떻게? 현호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기 때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극적.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아니 무슨 조용필이에요? 파티는 끝났다 그거 있었죠. 이거. 그래요.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 갑자기 가사가 생각나. 그렇죠. 예. 파티 눈물의 파티. 눈물의 파티. 그래서 조용필 선생의 눈물의 파티는 명곡이라고 하지만 그 파티의 주범이 바로 이명박근혜 7.5년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현호석과 최경환인데 갑자기 왜 27만 명 지공사자한테 돌리냐고요. 그리고 지들은 승승장구하면서. 그리고 그 낙하산 사장들은 자기 친박 친이 캠프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 파티를 주최한 놈들이 누군데. 여기 또 멋진 말 파부침선? 솥은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심정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 그러려면 이완구 선생처럼 셀프 척결해야죠. 그렇죠. 현호석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최경환도 져야 됩니다. 낙하산 낙하산 개고 갠 다음에 뛰어가야죠. 목숨까지 걸 정도라면 이완구처럼.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자극적인 말을 하냐면 이 정도면 당연히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지침으로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거리로 나갈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현호석 기재부 장관이 일기 때 공공노동자들 거리로 나가도 어쩔 수 없다. 안에서 개선을 하라거나 뭐 합법적으로 하라 이런 말을 해도 자극적인데 거리로 나가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군요. 이렇게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악으로 규정한 거예요. 악으로 규정한 거네. 자신들이 껴안고 같이 가야 될 그런 그들의 힘에 의거해서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그 규정을 한 거군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지금 2단계도 저성과자 퇴출인데요. 물론 저성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나 아주 부패에 연루됐거나 절대 무능이 아닌 이상은 일자리가 가닥이 없다는데 있는 사람들 쫓아내가지고 그 양질의 일에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안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고용 정책이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한민국의 OECD 표준에 맞는 경행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낙하산 인사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4대강 또 자원외교 이런 것에 이실직고가 우선이에요. 이거 이실직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 연후에 해야 돼요. 이런 다음에 그렇습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밑에서도 같이 가자, 밑에서도 이제는 이러이러한
파부 침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지. 게다가 뭐 진돗개 정신으로 한번 물면 놓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아니 대통령이 진돗개 좋아하니까 현우숙 장관도 계속 진돗개 정신으로 네. 공공기관 개혁하겠다고 이제 기관장들에게 주문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공공기관 그 공기업 그 개혁 시리즈로 프롤로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낙하산 공공기관의 낙하산 실태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실정을 만회하고 덮으려고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혐의를 씌우면서 탄압하는가. 이건 근데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여러 다중포석이긴 해요. 어떻게?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은 이 27만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떠넘길 수 있죠. 네. 책임 전가와 일종의 이간질이죠. 예. 또 한 가지 이거를 쳐내면 공무원 연금 개혁 그들이 말하는 네. 그거를 국민들을 그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전체로 다 끌어내리는 하향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있는 복지마저. 알겠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노조를 또 칠 수 있는 다중포석으로 지금 자꾸 밀어붙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도대체 공공기관 방망 경영의 진짜 진실은 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